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 제가 드디어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집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분양권 가지고 있던 거 이제 잔금을 이번 주에 쳐가지고 1주택자가 되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지난주랑 집이 똑같죠. 뭐 딸 학교 문제로 뭐 거기서 이제 살지는 못하게 되었고, 일단 이 집에서 계속 일단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임대를 준 거죠. 어쨌든 1주택자가 된 기념으로 부동산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제가 1년 전에 부동산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 뭐 조회수가 거의 안 나왔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제 제가 영끌에서 집을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집값이 좀 많이 내려가면은 영끌에서 산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질 수 있다고 사지 말라고 했죠. 근데 작년에 제가 11월에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가 거의 뭐 제일 고점 가까웠죠. 그 뒤로 상당히 좀 집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도 많이 오르고 집값이 상당히 많이 내려서 영끌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좀 고생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은행 대출을 끌어서 산 사람들은 금리가 이제 변동금리로 한 경우에 많이 올라서 좀 힘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더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죠. 전세금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전세금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올 수가 있잖아요. 이제 만기가 다 되면은. 그런 경우에 그 돈을 구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서 좀 곤란하신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작년에 맞췄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제가 맞춘 건 아니죠. 저는 영끌에서 사지 말라고 했지, 뭐 집을 지금 사면 안 된다, 지금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영끌에서 사면 안 된다.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은 사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항상 드렸습니다. 일단 뭐 실제로도 이제 이제 그 영상에서 나온 제 금수저 친구는 뭐 집값이 실제로 몇 억씩 떨어졌어요. 몇 억 떨어지고 또 여전히 뭐 이제 사업도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도 잘 안 돼서 또 막 적자가 나고 하는데도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여전히 뭐 주식 투자도 뭐 잘 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수저니까요. 오히려 뭐 좋겠죠. 금수저나 아니면 돈을 아주 잘 버는 그런 사람들은 뭐 지금이 오히려 더 이제 기회죠. 뭐 자기 자산도 떨어졌지만 뭐 다른 자산들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그냥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수저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뭐 직장인인데 뭐 한 3, 400, 500 이렇게 버는데 영끌에서 이렇게 간 분들은 상당히 좀 힘들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주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제 대답은 사실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집을 무리 없이 살 수 있으면 사라. 단 그 집이 이제 충분히 살고 싶은 집일 때 말이죠. 뭐 진짜 이상한 내가 살고 싶지도 않은 집을 사면 안 되고, 살고 싶은 집, 뭐 물론 살고 싶은 거야 뭐 강남 좋은 집 살고 싶겠죠.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누가 봐도 그래도 괜찮은 집이다. 그리고 나도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집을 살만한 가격이면 내가 사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충분히 살만한 상황이란 거는 어떤 거냐면, 일단 내가 지금 시세에서 이제 집을 샀을 때, 뭐 은행 대출이나 이런 걸 받아서 집을 샀을 때, 내 소득이나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뭐 빚을, 뭐 원금이랑 이자를 갚고도 충분히 내가 생활이 가능하고, 또 이제 노후 대비까지도, 노후 대비를 위한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여야 이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은 상황들을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일단은 집을 샀을 때 뭐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또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지, 또 내 직장이나 이런 게 좀 잘릴 가능성은 없는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뭐 망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뭐 거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라면은 이제 집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전히.
물론 이렇게 집을 살 여유가 있더라도 정확히 좀 타이밍을 맞춰서 제일 낮은 가격에 사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마켓 타이밍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언제 갑자기 반등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은 계속 뭐 한없이 당분간은 계속 떨어질 것 같지만 또 모릅니다. 뭐 언제 뭐 갑자기 반등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서울 집값이 한 2009년부터 시작해서 한 2013년 정도까지 거의 한 5년에 걸쳐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그 정도는 떨어지겠지. 한 4, 5년은 계속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뭐 역사는 반복되지만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죠. 이번에는 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진짜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됐죠. 폭락도 역대급이었고 회복도 역대급이었고 금리 올라가는 속도도 지금 역대급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2008 금융위기랑은 좀 더 다르게 훨씬 더 빨리 모든 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집값 반등도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정확한 타이밍을 이제 재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원하는 집을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당장 오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항상 알고 계시죠? 네, 뭐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여튼 뭐 너무 무리해서 사지도 말고 또 너무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살 수 있으면 사고 네 그겁니다. 그냥 마켓 타이밍 잡지 말라는 거죠. 집을 사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주식 계좌를 확인해 봐야죠. 217주차 계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계좌는 뭐 지난주랑 똑같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3,1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억 5,390만 원 정도 되고요. 뭐 제 계좌는 지난주보다 그래도 좀 또 회복을 했습니다. 뭐 코스피는 아주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제 계좌는 그래도 좀 회복을 했고요. 뭐 일단은 메리츠 금융지주가 뭐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올라줬고 뭐 전반적으로 약간 증권주가 약간 좀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272만 원 정도 되고 지난주보다 좀 내렸습니다. 뭐 주식은 약간 오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환율이 급속도로 또 떨어져가지고 지난주보다 환율 때문에 좀 내려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는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931만 원 정도 되고 지난주보다 이것도 약간 좀 내려갔네요. 채권 가격은 올라갔죠. 채권 금리가 떨어졌으니까요.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투자를 쭉쭉 해서 217주차까지였고요. 217주차 현재 예금 계좌 지금까지 영원 투자해서 현재 95,775원.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3,1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억 5,390만 3,988원. 해외 주식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272만 5,223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931만 5,790원. 합계는 지금까지 1억 4,7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억 7,604만 776원. 수익 금액은 2,904만 776원이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주보다 그래도 좀 회복을 했습니다. 계속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